네, 자 이번엔 IT OLED 잠깐 반짝했다가 또 심드렁한데 그래도 뭐 순환할 것 같으니까 한번 깊이 있게 보고자 한다는 분이 계셔서 모셨는데요. 유안타증권 압구정본부점의 엄태은 처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T OLED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보시겠죠. 이제 오늘 에코프로 실적 발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아주 큰 주가의 상승이 몇 번 제 주식 경험에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게 이제 태양광 업체가 한 10여 년 전쯤에 앞으로 에너지 태양광 페리티 그리드가 달성되면서 많이 오를 거다라고 해서 OCI를 필두로 해서 아주 장기간의 랠리를 펼쳤고요. 그 전에 LED 조명, 그러니까 백열등이 LED 조명으로 다 바뀌면 전 세계가 이 LED 조명으로 바꿨을 때 엄청난 영업이익과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고 해서 LED 조명,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아주 장기간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한 2015년 정도인가요? 그 돼지코폐교로 유명했던 그 삼성 LNS가 광기 어린 주가의 상승이 있었죠. 그때 뭐 과거에 많았죠 그런 게. 예, 그런 것 어제도 이제 여의도에서는 과거에 이제 뭐 그러한 새로운 기술. 그렇죠. 그게 IT 버블이니까. 네, 새로운 기술의 그 흐름하고 지금 에코의 상승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 놓으면은 아직도 뭐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예전에 바이오도 한번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한미약품이나 그다음에 셀트리온에 네. 대한 주가의 단기적인 앞으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뭐 2차 전지 업종 속에서는요. 근데 단기적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이 한 150에서 한 170 정도 사이가 되니 보통 단기적인 고점은 좀 찍고 상승 추세가 조금 슬로우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에서 170 170이라는 사이.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네. 벌어져 있다.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좀 과열됐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을 좀 좁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시 추가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은 뭐 급격한 하락은 없겠지만 조금 주의는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장 네.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섹터가 좀 슬로우해진다라고 하면 이 바통을 어디서 이어받을 것이냐라는 건데 눈에 띄는 점은 좀 바이오 섹터가 좀 눈에 띄고요. 네. 또 하나는 반도체 OLED 쪽이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테크놀로지에서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OLED를 좀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들 몇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ICD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ICD는 우선은 장비 쪽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소재단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장비는 한번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 다음에 한 2, 3년 이후에는 조금 실적이 슬로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ICD는 OLED에 대한 성장이 연평균 한 39% 정도 되기 때문에 좋을 거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건식 시각 점유율이 55%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4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수혜다라고 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자금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입을 통해서 1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으니 LG 디스플레이도 고객사입니다. 또한 중국의 BOE 또한 이 회사의 고객사고 마지막으로 캐논 도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증착 장비 글로벌 1위 업체인데 네. 이쪽도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이 커지면 장비단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OLED 시장이 커지면은 한 번 사용된 고해상 그리고 고효율의 전력 효율을 갖고 있는 OLED 시장이 열리면 향후 소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재단의 업체를 좀 한번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어떤 기업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ICD에 대한 점검 리뷰 그렇죠. 네, 했고 그리고 요건 OLED 장비였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OLED 소재 쪽으로는 그렇죠. 여러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해외 업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네, 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유니버셜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OLED가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의 색상을 혼합해서 만들게 되는데 레드랑 그린 쪽에 특허가 전 세계에 한 5천여 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45% 정도가 로열티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회사의 주가를 최근 한 6개월 정도 추적을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OLED 특허가 가장 많기 때문에 OLED를 많이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거고 로열티 수입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OLED 업황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티커가 재밌는데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은 이제 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표준 코드 숫자 뭐 2513 뭐 이렇게 그런 나오는 식이죠. 것처럼, 네. 영문으로 티커를 OLED를 치시면 이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UDC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이 회사의 OLED라고 치면은 티커 하면은 네. 나옵니다. UDC도 나오고. 그래서 이 회사는 OLED의 어떤 바로미터이기 유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일 뭐였죠? 겁니다. 네. 예. 갑자기.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우선은 기준으로 삼고 소재 업체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이나 LG 쪽에서도 OLED를 채택한다고 했으니 이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OLED가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거냐라고 네. 반문을 하신다면 우선은 말씀하셨다시피 BLU라고 백라이트 유닛이 없기 때문에 뭐 접을 수도 있고요, 휠 네.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력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OLED 이 디스플레이도 OLED 쪽으로 점진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가지고서 구동을 해서 그 힘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포테인먼트를 자동차의 안에 내장에 있는 디스플레이들이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20% 정도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구동하는 데 쓰이는 전기 말고 네, 말씀하신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조명 네, 이런 그 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전력 소모가 한 20%. 어제 테슬라가 네, 전격 전압을 네. 48볼트로 올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을 그렇게 막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본인들이 만들려고는 하는 노력은 하겠죠. 지금 전 그게 세계 이제 OLED 1위니까요. 업계도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그 전력 효율이 조금 낮은 이유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도판트라는 거를 레드랑 그린은 우선은 성공을 했는데 블루를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네, 블루인광. 예, 인광이죠, 맞죠? 네네. 네, 정확하십니다. 그 블루 이제 형광을 좀 쓰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광 좀 찾아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광 쪽은 전력 효율도 좋고 발열 효율도 좋다라고 해요. 근데 형광 쪽은 물리적인 어떤 화학적인 전류를 흘렸을 때 한 4개 중에 3개의 분자가 빛이나 아니면 열로 소멸되기 때문에 레드 그린에 비해서 한 25% 정도뿐이 이 전력 효율이 나오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도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사이노라라고 하는 독일의 이 블루 인광 쪽을 개발하는 업체의 지분을 한 1,000억을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조차도 이쪽을 곧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이 블루 쪽에 형광인데 인광 쪽으로 된다라고 하면 OLED 채택률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제 또 이제 일반적인 기사였는데 이제 그 전기차를 선도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있잖아요. 물론 테슬라가 있고 기존 상용차 업체에서는 그래도 이제 인지도와 추격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치었을 때 EQE인가 모델이 나왔는데 네네. 뭐 가격이 1억 4천 얼마인가 그렇게 돼요. 뭐 초고속 전기차 그래가지고 네, 가장 빠른 제로백. 전기차. 네. 뭐 그거는 경제가 나와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모델 사진이 나왔는데 중앙 센터 페시아를 비롯해서 이 뭐죠 조석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거 디스플레이, 그렇죠. 예, 계기판 등이 나오는 게. 통으로 걸쳐 덮어버렸더라고. 근데 요즘에 아이오닉 같은 택시를 많이 타게 되는데요. 네. 택시를 타면 운전석에서 거의 보조석까지 넓죠. 디스플레이가
거의 기존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네. 생각해 보면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얼마 정도 남았고 그렇죠. 현재 상태는 어떻고 얼마 정도 갈 수 있냐 이런 거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있기 계기판. 때문에 네네. 좀 더 이 디스플레이는 점점 커져가고 대면화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보면 사각형이었거든요. 예, 아주 테슬라도 작았죠. 사각형이었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구부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OLED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하죠. LCD를 쓰면은 가다가 이게 푹 부러지면은 사람이 생명하고 직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OLED를 많이 쓰는 거고 그 페라리에서도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 온다고 아까 뭐 저희 이제 내용도 나왔었는데 네, 그랬어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커진다 아닙니까? 그죠? 대화면으로 그게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6세대에서 8세대 얘기가 있잖아요. OLED가. 7세대, 7.5세대 나오고 있죠. 그래서 7세대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규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애플 쪽에서도 탑재를 한다라고 했으니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장비 발주가 돼서 설치가 돼야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23년 한 중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장비가 발주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비 발주와 함께 같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소재 업체가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점점 대면화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향후 이제 애플이 OLED를 채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그리고 삼성도 노트북에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OLED의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LED 업종은 좀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OLED 투자가 된다 했었는데요. 애플이 쓴다 안 쓴다 했었는데 이 발주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만에 이런 대규모 발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그동안에 뭐 한 달 정도 랠리가 있고 다시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조선주 말씀 중에 네, 속보가 나왔어요. 네, 기준금리 동결됐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이기 때문에 자 기준금리 동결하고 OLED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래도 금리보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 예 우선은 경기를 부양하자라고 하는 그런데 OLED는 막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감산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좀 더 균형이 될 수는 있어요. 반도체가 감산한 만큼 OLED 증산은 아니더라도 투자를 더 늘린다. 뭐 삼성의 전략이고 정부가 또 그런 시책을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네. 일단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은 자본시장은 자금 순환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고 뭐 세제 감면도 그렇고 막 더 도와주는 거죠, 그죠? 네. 아무래도 증시에 뭐 우호적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LED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성장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과 수준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그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때 우선 성장주들은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게 이제 일부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은 성장주에서 주가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리바운딩하는 이 근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6세대 OLED에서 8.7세대 OLED. 네. 6세대보다 8.7세대면은 이거 원판의 크기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OLED를 나오는 거에서 뭐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라인 예상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뭐 각 공정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그 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그 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저는 최선으로는 우선 소재 쪽을 좀 집중해서 보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장비도 임팩트 있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각 공정마다의 수혜되는 기업들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OLED 얘기 들어봤고요. 특히 소재 쪽을 많이 포커싱을 한다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덕산 네오룩스 시리즈가 있고 뭐 이녹스 쪽도 있고 몇 가지가 있죠. 아까 도표 나왔던 거. 네, 맞습니다. 정리했으면 되고.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의 엄태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